질문이 몇 개 없으시니까 이거 싹 하고 또 다음 건 별로 다음 거 좀 어려운 게 있구나. 우리 또 뒤에 직선 쪽 해야 되는구나 벡터에서. 그래요. 방향부터 주어지는 거 이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엄청 어렵진 않은데 약간 조금 네 그죠 조금 그런 게 있어요. 25번 먼저 할게요. 틀린 거 다 풀어드리고 25번 음악 1학년 애가 삐져가지고 아니 음악 1학년 애들은 약간 명칭은 챌린지이긴 한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통과할 때까지 무한으로 보는 데일리 테스트를 했어요. 네, 데일리 테스트는 아니고 그냥 학교 시험에서 20문제 주고 통과할 때까지 시험을 보게 하는데 두 개가 통과가 커트라인이에요. 어렵게 안 되고. 근데 잘하는 애인데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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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3개 이런 식으로 6개를 본 거야. 아이고. 6번째가 멘탈이 나간 거야. 표정에서 그냥 하기 싫고 짜증나고 이런 표정이 된 거지. 그럼 어쩌겠어. 마지막 번 통과를 했는데 아무튼 그래요.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달래지고 왔습니다. 저걸 이겨내면 좋은 친구가 되겠죠.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저런 게. 어쩌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게 시험이. ABC가 점이네요. 근데 이제 점을 찍어줄게요. 1,1, 4,1, 1,4 이렇게 ABC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를 만족하는 P의 자체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려 했죠? 어떻게 하냐면은 PA 더하기 PB 더하기 PC를 하실 거면은 모두 5를 시점으로 둬서 자 5A 빼기 5P 5B 빼기 5P 5C 빼기 5P로 주는 게 어떠냐. 그럼 이제 P점의 좌표를 제가 이제 x, y라고 한 다음에는 다 이제 좌표가 있으니까 이걸 좌표로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5A는요, 5부터 A까지니까 1,1이 맞고요. 5P는요, 5부터 P까지니까 x, y가 맞아서 여기서 애를 빼면은 1-x, 1-y가 되겠죠. 얘네 둘을 좌표로 표현하면 얘네 둘은요, 얘네 둘은 4-x, 1-y가 되겠고요. 얘네 둘은요, 1-x, 4-y가 될 겁니다. 성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좌표로. 얘네들 더한다 했으니까 또 싹 다 더해보면은 6-3x, 6-3y가 될 거예요. 이렇게 생긴 벡터의 크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하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루트죠. 그러니까 루트 6-3x의 제곱 더하기 6-3y의 제곱이 크기가 절대값 크기니까 3이더라. 따라서 자 정리하면은 제곱하고 양변에 9로 나눠주면은 여기 x 마3의 제곱 y 마3 x y의 제곱 y y의 제곱이 1이 더라가 되겠죠. 9로 나눠주면은 따라서 이제 P의 자취의 길이는 2파이가 되겠네요. 문제는 일자니까. 그러니까 점인 거 인지하시게 벡터 아니고 점이었으니까 두 점을 잇는 벡터는 어떻게 한다? 뒤에 거 한분에서 앞으로 성분 뺀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문제가 32, 3번인데요. 32번, 3번을 못하시면 좀 큰일 나요. 왜죠? 그리고 똑같은 문제인데 왜 틀렸죠? 예, 볼게요. A의 크기는 1이고요. B의 크기는 3이고요. A 더하기 B라는 아이의 크기는 1도 3인데 왜요? A 내적
B가 궁금해요. A 대접 B요. 이걸 제곱해 볼게요. 여기는 제곱하면은 되겠죠? 제곱을 하면. 근데 이건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대로 이 친구의 제곱 더하기 두 개 내적한 거 더하기 B의 제곱. 곱셈 공식이랑 똑같죠? 12. 근데 우리 이거 1인 거 이미 알죠? 이미 크기가 3이니까 9인 거 알죠? 따라서 넘기면은 2. A 내적 B는 1이네요. 내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1이라는 걸 알았어. 저희가 1이라는 걸 봤어요. 어떤 벡터들인지 모르지만 1인 건 알았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얘를 구하라고요. 크기인 거에 주목하시고 그럼 이 친구를 K라고 두면은 이 친구의 제곱은 이게 될 건데 그거는 이제 절대값 A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2배의 A 내적 B B의 제곱이 되겠죠. 그쵸? 이게 K 제곱이니까 얘 1이래요. 그러면은 8이 나왔네요. K는 그러면 2루트이나 마이너스 2루트인데 누군가의 크기이므로 2루트2가 되겠죠. 마이너스는 없을 거예요. 똑같은 문제죠. 이 친구도 궁금해요. 얘를 또 K 말고 M 같은 거 들까요? M이라고 하면 제곱하면 9A의 제곱 빼기 12A 내적 B 더하기 4B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M제곱이 되겠죠. 양변 제곱하면 그쵸? 이거 1이 되면 9 1이 되면 마이너스 12 이거 3이 되면 9, 4, 36 얘가 M제곱입니다. 33이네요. 여전히 크기니까 루트 33이 되겠네요. 이 논리라서 밑에 있는 애들 못 구할 리가 사실 없거든요. 저거 제가 한 건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3명이나 있어요. 사실 이 정도 봤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머리면 이거 할 수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빼기로 나왔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제곱해 볼게요. 그러면은 A의 제곱 16 두 개 뺀 거에 내적 B 그리고 B의 제곱 9 이게 13이네요. 25니까 마이너스 12가 될 거예요. A의 제곱은 6이네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거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이걸 뭐 n이라고 부를까요? n 제곱하면 4a의 제곱 4a 내적 b 다음에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게 n제곱이죠. 네, 얘는 16에서 64 64, 24 네, 9가 되겠군요. 이거 더 할 건 없는 것 같죠? 그렇죠? 88이니까 97이에요. n제곱이 97이니까 n은 루트 97이에요. 제가 뭐 계산을 잘못한 게 없다면 정답이 맞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벡터의 제곱은 그렇더라.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배 법칙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전개 그냥 하시면 돼요. 분배 법칙 맞는데 전개하시고 대신에 뭐만 주의해야 되는데요?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원래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이라는 건 결국 이게 될 건데 그럼 얘랑 곱한 건 사실 A 내적 A거든요. 얘 내적이에요. 내적. 제곱이라는 게 되죠. 그러니까 A 내적 A인데 본인 거 내적 본인한다고요? 그러면 본인 크기 두 배가 본인 크기 제곱이 나오겠죠. 본인 크기끼리 좀 곱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얘랑 곱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A 내적 B죠. 네. 그렇죠. 이게 차이인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이 오늘 이제 나갈 진도들인데 오늘 것도 오늘은 많이 안 할 거고 여기 있는 거만 할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 예, 평면미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이거 하나만 알면 오늘 이론은 끝나고요. 그래서 문제만 싹 풀고 마무리를 할 건데 하나만 알면 돼요. 맞죠? 여러분들에게 풀 기회
늦은 시간에 하는 거다 보니까 푸는 시간을 들이진 않을 거고 그냥 설명 제가 하고 집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억을 잘 해보시고 기아는 영상을 어쨌든 찍어놓긴 하니까 근데 기아 영상 보는 것보다 그냥 수업 듣는 게 나아요. 어차피 하고 오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방을 표현하려면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려면 필요한 게 예를 들어 두 점일 수도 있고 한 점과 기울기일 수도 있고 이 정도까지는 다 아시죠? 특히 한 점과 기울기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예를 들어 기울기가 m에다가 a, b를 지나면 m x-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잘 쓰니까 이 정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하나를 더 배우긴 했어요. 중학교 때 직방 표현하는 방법은 아까 x절편, y절편 할 때 이것도 사실은 두 점을 아는 거니까 1번과 같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래요. 예를 들어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잖아요. 즉 이제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잖아요. 지나는 직방을 더하라 그러면 이 직방의 식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고 쓸 거야.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오랜만에 보시는 거라고 알게요. 아예 처음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알았죠? 네, x절편과 y절편 알려주면은 뒤에를 뭔가 1로 만들어서 a분의 x, b분의 y는 1이다라고 쓰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방법 말고 직방을 표현하는 방법을 하나 더 배울 건데 하나 더 오늘 배울 벡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마도 이런 U라는 벡터를 하는데 이런 방향 벡터라는 걸 좀 보게 됩니다. 예, 그럼 방향 벡터가 뭔지만 살짝쿵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방향 벡터가 개 쉬워요 진짜. 그냥 멘트만 뭔가 있어서 그래서 위치 벡터 뭐 아니면 방향 벡터 이런 게 멘트가 막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자 이런 벡터가 있어요. 가로 2에 세로 4에 이 벡터 A라고 하면요. 제가 A 벡터 이제 2,4라고 하겠습니다. 가로 2, 세로 4니까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죠. 네, 성분이 뭐라고요? 가로 성분, 세로 성분 그대로 그냥 가로 길이, 세로 길이 표현한 거죠. 길이는 아니고 방향은 오른쪽, 위쪽 되었죠? 그럼 이 A 벡터의 방향 벡터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방향 벡터는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가보세요. 방향 벡터는 1,1돼요. A 벡터의 방향 벡터예요. A랑 방향이 맞잖아요. 1,2가. 아, 네. 3,6도 돼요. 방향이 맞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마일 콤마 마이는 안 돼요. 얘는 평행은 맞지만 방향이 반대예요. 얘는 안 돼요. 네.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방향 벡터는 결국 그냥 이 벡터의 방향을 알려주는 벡터면 방향이 똑같은 벡터면 아무나 다 돼요. 본인이 본인 방향 벡터가 될 수도 있죠. 2,4.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방향만 맞으면 돼요. 그럼 이 얘기는 뭔 소리냐면은 결국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못하는 게 자 그러면은 이 방향 만약에 A 벡터가 P, Q라고 써지면 쌤 그러면은 P분의 Q가 이루어지는 모든 애들이 맞겠죠? 즉 봐봐요. 지금 내가 2분의 4가 2죠. 사실 이게 X분의 Y라서 기울기 2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얘분의 얘가 2죠. 그럼 얘분의 얘가 2인 거는 다 같은 방향 벡터가 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안 됐죠? 예,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방향 벡터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B가 같으면 들어보세요. 둘의 B가 같으면 방향 벡터가 될 수는 있는데 그 부호도 따져야 돼요. 각각의 부호. 얘 플러스야? 얘도 플러스여야 돼. 얘 Y축 플러스야? 얘도 플러스여야 돼. 부호가 맞긴 해야 돼요. B는 B만 같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았죠? 근데 어찌되었든 방향 벡터는 그러니까 아무나가 될 수 있다 했으니까 예를 들어 그럼 이제 이것만 알아두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직방을 하나 표현해 볼게요. 직방을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의 방향 벡터를 제가 이 친구의 방향 벡터를 알파 콤마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직선이 있는데 근데 보세요. 원래 직선은 원래 직선은 방향성이 없긴 해요.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이나 똑같긴 해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할 때는 이쪽 벡터나 이쪽 벡터 둘 다 해도 답이 나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직방은 양쪽으로 보는 데라서 방금 전에 얘기한 거 들어보세요. 이 방향 벡터가 벡터의 입장에서는 같은 방향이 맞아야 되는데 직선은 벡터가 아니거든요. 직선은 그냥 좌우로 쭉 뻗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도 방향 벡터가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부가 되는 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어찌되었든 이런 애를 하나 줬어요. 뭐 이쪽을 줬는지 이쪽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줬다 칩시다. 이런 벡터가 있고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얘 위를 지나는 점 하나를 줬어요. 점을 무슨 m,n이라고 할까요? 아니 잘못 설정했어. 방향 벡터를 m,n으로 하고 위에 점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 위에 점을 잠깐만 이게 맞나 좀 고민 좀 해볼게. 알파, 베타 오케이 맞는 것 같아. 자 봐봐. 오케이 알았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자 알파, 베타는 점을 지나는 이런 방향 벡터를 가진 직방을 구해볼 차례예요. 자 들어보세요. 이런 방향 벡터를 가진 직방은 많아요. 개 많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 점 지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해하셨죠? 됐죠? 자 어떻게 구할 거냐? 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방향 벡터에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내가 P라고 하죠. 자 보면 이 점을 A라고 하자. 자 들어보세요. A는 고정점, 얘네는 움직이는 점, 즉 직선 위에 아무 개의 점이에요. 다시 한번 설정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점이 있고 방향 벡터가 있는데 그러면 직선이 생성되겠죠? 그럼 이 직선 위에 있는 아무 점이나 될 수 있는 애가 이거. 얘는 내가 제시한 고정된 점, 제시한 방향 벡터예요. 제시한 방향 벡터.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는 얘네가 어떤 자출이 일일까를 지금 구해보고 싶다는 뜻이에요. 어렵진 않은데 잘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그러니까 잠깐만. PA 벡터가 이 벡터가 AP 벡터를 할까요? PA 벡터로 할게요. PA 벡터가 방향 벡터의 K배잖아. 맞죠? 아니, 그러니까 A도 직선 위의 점이고 P도 직선 위의 점이다 보니까 이 둘의 벡터가 P점이 여기면 이 둘의 벡터들, P점이 여기면 이 둘의 벡터들, 이 벡터가 방향 벡터와 평행하겠죠? K배라 쓰면 되겠죠? 되겠죠? 얘 뭐라 쓸 거야? P점, A점. 근데 PA 벡터를 썼으니까 OA에서 OP를 빼겠네. 미안. OA에서 OP를 빼겠네. OA 벡터는 2점, OP 벡터는 2점. 서로 빼면은 알파 마이너스 X, 베타 마이너스 Y가 되겠네. 벡터를 점으로 표현해야지. OA 벡터 빼기 OP 벡터. 종점 빼기 시점인 거 다 알고. OA 벡터가 뭐야? 오점으로부터 얘까지의 벡터? 알파, 베타잖아. 그쵸? OP 벡터가 뭐야? 오점으로부터 얘까지의 벡터? 그냥 X, Y잖아. 그렇지? 됐죠? 해봤습니다. 자, 얘가 KM, KN이래. 성분으로 쓰면 K배가 됐으니까.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알파 빼기 X가 KM이라는 거잖아. 성분끼리 X 성분. 베타 빼기 Y가 KN이라는 거잖아. 라는 걸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예. 자, 그럼
이게 직방이에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좀 어렵나요? 네, 이거는 증명 과정을 보여드린 거고 여러분들 이 결과만 외우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까지는. 여러분들 밑에 학년은 이러면 안 돼요. 기하가 어렵게 나올 거라서. 일단 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면 되느냐? 자 보세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둘이 같다예요. 같다.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방향 벡터가 n,n이었는데 x 성분 거 분모로 두고 x 빼기 2점 지남. 자 y 성분이 n이었으니까 방향 벡터가 y 성분 거 밑에 넣고 y 빼기 2점 지남 그리고 둘이 같은 이러면 직방이거든요. 예시 하나 들어볼까요? 자 1,2라는 점을 지나는 방향 벡터가 3,6인애가 있어요. 3,5로 할게요. 자, 방향 벡터는 3,5예요. x3 갈 때 y 5 나와요. 방향 벡터는. 근데 1,2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래요. 그럼 뭐라고 쓰면 되냐면, 자, 방향 벡터 x선분 3분의 x 빼기 1. 자, 방향 벡터 y선분 5분의 y 빼기 2 있으면은 그 둘이 같다고 보면 이게 이 녀석의 직방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진짜 맞는지 확인해볼까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봐봐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직방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기울기가 뭐냐? 방향 벡터가 3,5래. 그러면 3가고 5 가는 방향 벡터라는 거 아니야? 기울기 3분의 5네? 기울기 3분의 5 맞아? 원래 알던 대로. 거기에다가 2점 지나니까 x 빼기 1 더하기 2 쓰겠지. 전개하면은 y는 3분의 5x 플러스 3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전개하면. 야 이거 양변 전개하면 저거 나오나 보자. 먼저 5를 넘길게. 3분의 5x 마이너스 3분의 5는 y 빼기 2네. 2 넘길게. 똑같아. 그러니까 직방 똑같은데 표현 방법을 이번엔 뭘로 하는 거야? 뭘로 하는 거야? 방향 벡터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방향 벡터가 n,n이고 지나는 점이 이건 점이야? 점이 그래서 표시할게. 한 점이 이거면 어떻게 쓰면 된다고? n분의 x과 n분의 2점 지난 얘랑 같다. n분의 y가 2점 지난 이렇게 외워주면 돼. 증명은 방금 전에 해드렸는데 증명은 뭘로 증명했어? 방향 벡터랑 저 두 점이 평행하다로 증명을 했는데 외우기가 조금 힘드시면 얘는 외워야지. 이거 쉽잖아, 그치? 이걸 하면 오늘의 이론은 끝납니다. 네, 이거 하면 오늘의 이론이 끝나요. 그리고 기하도 할 줄 아는 애들은 여러분들 미적분에서 나중에 배울 건데 미적분에서 이제 두 직선 사이에 아무 개의 직선 두 개를 주고 얘네 이루는 각도 구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원래 저런 문제는 탄젠트의 덧셈 공식을 활용해서 구하시긴 하는데 이제 그게 복잡할 때는 내적으로 구해도 돼요. 방향 벡터 알아 설정한 다음에 내적으로 y의 값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쉬워요. 네. 아시겠습니까? 일단 오늘 문제들을 이제 풀어볼게요. 이론이 이게 끝이에요. 저 방향 벡터 직선의 방식 외우면 끝입니다. 네. 근데 제가 말했죠. 벌써 이거 다른 데에 비해서 약간 직방 설명하는데 약간씩은 그 머릿속에 에러가 생기신 것 같은데 그래도 공식은 외우시면 된다는 거. 48번 2,3을 지나는데 방향 벡터도 2,3이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풀면 되겠죠? 2분의 방향 벡터 성분 2분의 x 마이너스 2는 3분의 마이너스 3. 아주 쉽죠? 이거 끝납니다. 되었죠? 이게 쉽죠? 이게 직방이에요. 이렇게만 써놓으면 끝납니다. y는으로 붙일 필요도 없어요. 기하에서. 자, 49번도 안 해봐도 될 것 같으니까 안 합니다. 다 안 할게요. 자, 50번을 해볼까요? 50번이 그냥 두 점을 줬거든요. 그럼 잠깐 보세요. 50번은 중학교 때 마인드로 그럼 풀면 되느냐? 좀 벡터의 마인드로 풀게요. 제가 A, B 벡터를 구할게요. 어차피 A점, B점 봐봐요. A점, B점 지난다는 게 A, B 벡터 구하면 이게 방향 벡터예요. 그냥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B좌표에서 A좌표 빼면 되거든요. B좌표에서 A좌표를 뺐더니 1, 마이너스 3이에요. 방향 벡터가 이거구나. 자, 마이너스
들어온 거 잘 보세요. 자, x가 1분의 지나는 점 어디? 둘 중에 누가 할까? 비전되었다고 할게. x 플러스 1. 자, 얘 봐봐. 마삼분의 y 플러스 1 이러면 되겠죠. 야, 띨박하게 한 점은 얘 거 지나고 한 점은 얘 거 지나면 안 된다. 그건 좀 너무 심했지. 네, 됐죠.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띨박하게 쌤 저는 얘로 구했는데 이건 정답이 아닌가요? 그러지 마세요. 정답이에요. 벌써 또 머리가 아프네. 그러지 맙시다. 자, 그래서 50-1번도 해봤고요. 2번이 이제 점 마이너스 1,4를 지나고 얘 수직인 직선인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를 풀 때 1,4라는 점을 지나는데 이런 벡터의 수직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센스가 있으면 눈으로 볼게요. 이거 좀 집중해 줄게요. x 3가구 y 마이너스 1가는 이런 벡터가 있거든요. 자, 이 벡터의 수직이려면은 그냥 x 1가구 y 3가는 거 바로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수직인 벡터는 1,3이구나. 그러니까 3가구 마이너스 1간 이 벡터랑 수직 되려면 1가구 3 올라가는 정도는 그림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단이에요. 단. 부탁 하나만 합시다. 구했으면 그러니까 둘 다 무조건 마이너스 붙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알았죠? 그냥 잘 보고 계산하시면 돼요. 물론 한쪽만 마이너스 붙이고 숫자 바꿔가 맞긴 한데 둘 중에 하나만 마이너스 붙이고 숫자 바꿔가 맞긴 해요. 얘한테 마이너스 붙이고 바꿔볼까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마이너스 붙이고 바꿨으니까. 얘 보세요. 마이너스 1,3이요? 네, 맞아요. 이거의 수직 맞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어떤 벡터의 수직인 벡터를 빠르게 구하고 싶으면 뭐라고요? 둘 중 아무한테나 마이너스 붙여주세요. 먼저 하나만. 그리고 바꾸면 돼요. x, y. 이해하셨어요? 예. 한번 써놔야지. 개꿀을 알았으면 얼른 써놔야지. 둘 중에 하나만이야. 둘 다 붙이면 안 돼. 아무한테나 붙여도 돼. 근데 내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를 들어봐. 그렇게 했는데 이 과정은 딱 한 번만 해줘. 내적해봐.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해 더해봐. 0 나오나 확인해봐. 곱하면 3 마삼 0 맞다. 이거 수직 맞네. 얘 내적으로 꼭 해봐. 눈으로 할 수 있잖아. 인간적으로. 0 안 나왔잖아? 그럼 실수했다 바로 알 수 있어. 부탁 좀 할게.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어쨌든 보세요. 제가 이 친구의 수직인 벡터 하나 구했고 지나는 점 알고 있으니까 1분의 x 빼기 1, x 빼기 1. 자, 3분의 y 빼기 4 하면 돼요. 자, 제가 이거 하고 밑에 51-2번 있죠? 네. 51-2번의 법선 벡터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원래 이게 물리 쓰면 안 돼요. 법선 벡터. 무리시하나? 알았어요. 법선 벡터는 수직인 벡터예요. 위에 50-2번과 똑같은 말이에요. 알았죠? 법선 벡터가 수직인 벡터예요. 왜 법선 벡터라고 하는지는 잘 몰라요. 아시겠죠? 법선 벡터 수직인 벡터입니다. 자, 52번 한번 해볼까요? 1,2를 지났는데 3x-2y 플러스 4는 0과 평행한 직선이요. 솔직히 말하면 얘 기울기가 벌써 2분의 3이니까 y는 2분의 3에 x-1 더하기 2 1,2 지남 해도 정답이에요. 미안. 평행 맞아. 평행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풀라고 하는 거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푸는 건지. 야, 3x는 2y-4가 더. 참고로 말하면은 이 4는 일로 와도 돼요. 그러니까 x랑 y만 서로 반대편에 놔. 그리고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로 나와. 그러면 이렇게 나오나요? 자동으로 이제 벡터를 활용한 직선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x, y 반대편에 하나씩 놓고 상수는 얘네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초소분배수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해하셨어요? 뭐 잘못했어? 왜 자꾸 예준이가 쳐다보지?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아 잠깐 미안. 초소분배수 나누면 아니 답이 아니죠. 1,1을 안 집어줘. 쏘리.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제 얘랑 평행하다 했으니까 이 직선과 평행하다 했으니까 방향 벡터는 그대로 가져가겠죠? 1,2 지나게 만들면 돼요. 이것만 하면 되겠다 그러면. 1,2 지나게. 됐어요? 네. 자, 평행하니까 방향 벡터랑만 관련이 있겠죠? 자, 밑에 거 볼게요. 방금 배운 걸로 해봅시다. 2번 5분의 x 플러스 2랑 3분의 y 마이너스 4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애는 관심도 없고요. 얘는 들 보면서 방향 벡터 5,3이구나. 그럼 얘랑 수직인 벡터는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줄게요. 3에 마이너스 줘야지. 그리고 바꿔야지 하면 되겠죠? 계산해 보니까 병 나오죠? 수직인 방향 벡터 얘구나. 자, 얘 가지고 3분의 x 마 1은 5분의 y 마 2 갈겨버리면 끝입니다. 쉽죠? 오늘 거는 근데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일이.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괜찮다고. 내적 끝났으니까 갔다고는 하는데 난 내적보다 여기 직방이 더 어렵다 생각하는데. 예, 넘어갑시다. 자, 54번이 이제 여러분들 하고 싶은 하이라이트인데 54번 3분의 x 플러스 1은 y 마이너스 2라는 애와 2분의 x 마 3은 1 마이너스 y가 이루는 예각이래요. 얘도 직선일 거고 얘도 직선일 건데 둘이 이루는 각도를 어떻게 구할까? 자, 들어보세요. 각도는 어쨌든 방향 벡터랑만 관련이 있습니다. 각도는. 얘네 방향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각도는. 근데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진 두 아이의 내적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애가 있고요. 자, 이런 애가 있대. 두 아이의 내적한다 그러면요. 떨어져 있지만 결국 얘네 서로 시점을 붙여서 그래서 수직 내리고 얘 곱하기 얘 할 거란 말이에요. 내죠. 그럼 어차피 얘들이 이런 각도를 볼 건데 이게 바로 직선을 그려보면은 어쨌든 결국 이 벡터 1로 끌고 오는 거고요. 이 벡터 1로 끌고 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네 벡터 보면서 얘 방향 벡터 3,1이네. 얘 방향 벡터 2, 집중해. y 앞에가 마이너스 1이잖아. 2, 마이너스 1이네. 어쨌든 y 빼기 베타로 써야 되거든요. y의 마이너스는 얘가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분의 y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알았죠? y, x는 모두 양수여야 됩니다. 뭐가? y와 x의 음수 누가 가져가요? 분모가 가져가는 방향 벡터가 가져가는 거예요. 결론은 이런 방향 벡터들의 각도를 구할 거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얘들이 내적을 해보니까 5인데 이 내적이 이 친구의 크기 곱하기 이 친구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였잖아요. 얘 크기 얼마예요? 루트 10이죠. 얘 크기 얼마예요? 루트 5죠. 계산을 해보니까 코사인 세타 결국 루트 2분의 1 나왔다는 거 아니니까 둘이 이루는 각도가 45도였네요. 이해하셨어요? 네. 쉽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방향 벡터만 갖다 쓰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됐습니다. 54번이었어요. 넘어가서 56번도 똑같이 할 건데 그 56번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니까 아직 컨텐츠의 덧셈 공식을 모르실 테니까 예전에 원래 배웠지만 그래서 이 아이들도 이렇게 할게. 2x는 y 빼기 3으로 앞에 거 쓴 다음에 양변에 2로 나눠야지. 뒤에 거는 4x 이렇게 좀 바꿔볼까요? 마음에 들게 바꾸기가 쉽지 않네. 그냥 막 바꿀게요. 빼기 3은 이제 마이너스 2y 한 다음에 양변 4로 나누면 들어보세요. 4로 나누면 4분의 3이에요. 잠깐만 4분 나누면은 1분의 4분의 3이죠. 4가 나눠진 거예요. 자, 얘는요 4로
4로 나누면요. 집중하세요.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y예요. 마이너스는 분모가 가져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위에는 x와 y만 있으면 돼요. 1x, 1y가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1x, 1y가 나오게 최소 공배수로 나누라고 한 거예요. 됐어요? 별로 어렵진 않잖아요. 보세요. 원래 이랬을 거라고요. 원래 이랬을 거면 1x 되고 싶고 1y 되고 싶으니까 최소 공배수 4로 나눴습니다. 그럼 얘는 x 빼기 4분의 3이죠? 1분. 얘는요? 마이너스 2분의 y니까 마이너스 2 밑에 가져갈게요. y 냅두고. 자, 얘는 방향에서 1콤마 있죠? 1콤마 마이너스 얘는 1콤마 있죠? 1콤마 2랑 얘는 1콤마 마이너스 2예요. 어라? 각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네, 각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적을 할게요. 마이너스 3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하고 더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얘는 이 크기 루트 5 크기 루트 5의 코사인 세타죠? 아,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근데 문제 보세요. 쌤, 세타가 예각이래요. 0부터 90도 사이래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제가 두 직선이 이렇게 가는데 두 직선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각도를 세타라고 생각하고 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벡터랑 이 벡터 가지고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제가 말했죠. 직선은 반대 방향이라도 괜찮다고요, 벡터가. 반대 방향으로 하면 또 예각이거든요. 이쪽을 구해달라는 건데 들어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면 여기는 내가 원하는 각은 여기죠?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쵸? 제가 여기 세타로 둔 거니까 지금 그냥 5분의 3이죠, 코사인. 여기 5분의 3이죠. 그러니까 팁 하나 들자면 이거죠. 팁 하나 주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두 직선의 방향 벡터를 가지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방향 벡터를 가지고 내적해서 코사인 구해봤는데 음수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둘 중에 있는 둔각을 구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얘처럼 그냥 예각을 구해달라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럼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어차피 코사인은 파이 플러스나 파이 빼기가 마이너스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정답이 되겠죠. 예각을 물어보는 거니까. 되었죠? 57번 안 해도 될 것 같고. 야, 58번은 너무 쉽죠? 우리가 평행하라 했으니까. 자, 바로 할게요. 밑에 58-1번은요. 야, 평행한다, 수직한다, 뭐한다 다 방향 벡터로 풀어 이거예요. 왼쪽 거 방향 벡터 3콤마 A입니다. 벡터가. 네, 오른쪽 거 방향 벡터는 마이너스 2,1이에요. x 앞에가 항상 1이 되게 할 거. 플러스 1. 야, 둘이 평행하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그냥 대충 구할까? 야, 둘이 마이너스 2배 차이 난다.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될 듯? 그럼 평행하겠죠? 네. 아니, 평행은 반대 방향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이거나 이것도 평행한다 했잖아요. 정석은 K 네, 정석은 여기다 K를 곱한 게 서로 같아진다가 맞죠. 네. 그럼 보세요. 3이랑 마이너스 2K랑 맞출 거니까 K가 벌써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K가 벌써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A가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죠. 정석은 K대가 맞죠. K대 하면 같아져. 아유, 평행할 때 수직일 때 다 니들이 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60번이 수선의 발이 약간 좀 힘들어. 오늘 좀 일찍 끝날 것 같죠? 일찍이 아니긴 하네요. 60번과 62번 하면 끝나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60번 가보겠습니다. 쌤들 최근 하셨나 보다. 밖에가 조용하네. 60번 A점이 마산, 2에서 어떤 직선이 있는데 보세요. 어떤 직선이 있는데 마산,2라는 이런 점에서 수선의 발을 탁 내렸고요. 이걸 H를 할 때 H의 좌표를 구하래요. 이거 어떻게 구하라는 거냐면 이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H 좌표를 일단 A, B라고 두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거라 하자. 그럼 잘 봐봐. 두 가지가 생겨요. 1번이요. 얘랑 얘랑의 벡터 구해보자. 자,
자, 이 벡터를 구하려면 HA 벡터를 구하려면은 이 좌표에서 이 좌표 빼면 돼. 이거야, 맞아? 그게 바로 HA 벡터야. 이해했어? A 좌표에서 H 좌표 빼면 된다. 이게 벡터야? 좌표 아니고 내가 헷갈리기 싫으면 항상 앞에 벡터라고 쓰기 싫으면 위에 이거 표시하는 게 좋다 했어. 야, 이 벡터랑 내가 뭐 해야 돼? 직선의 방향 벡터랑 수직이다. 직선의 방향 벡터는 2,4네. 얘랑 수직이다. 그럼 뭐야? 내적하면 0이다. 근데 이걸로는 AB를 못 구하지. 그럼 AB를 어떻게 구할까? 뭘 어떻게 구하긴 AB가 직선 위의 점, A, B가 직선 위의 점이니까 2분의 A 플러스 2랑 4분의 B 플러스 1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해야지. 그러니까 이 점이 직선 위의 점인 XY는 직선의 XY에 대입하고 그 다음에 이 벡터랑 수직인 이러면은 내적이 0이다 하는 거고 그래서 해보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개인 더하기 8 마이너스 4이 8 마이너스 4이가 일단 0이래. A 더하기 2B가 1이래. 하나 얻었고 여기는 양변에 4를 곱하면 2A 더하기 4가 B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넘어가면은 2A 빼기 B가 마3이네 라고 나왔네. 예.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뭐 연립하면 정답이 나오겠지? A, B가 이렇게 H점을 구하라 이거. A가 마이너스 5분의 2고 B가 10분의 7입니다. 네,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게 기하에서 유독 분수 정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그건 그러려니 하세요. 알았죠? 기하에서는 분수 정답이 유독 많이 나오더라. 그러려니 하시고 어쨌든 이 직선과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직선의 수능합을 내려라. 그 점을 얘가 쓰고 이거 쓰고 내적해서 0이다. 내적하려면 HA 벡터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종점에서 시점 빼요. 쌤, AH 벡터는 안 되나요? E에서 E 빼는 거? 왜 안 되겠어? 되겠지. 어차피 수직인데. 됐죠? 61번 꼭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62번 한번 진행합시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의 방정식을 벡터를 이용하여 구하여라. 개 쉬워요. 제가 보세요. 보세요. 62번은 3,2가 중심이고 이런 점이 마이너스 2가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 0인데 그럼 얘를 지나는 그러니까 얘가 중심이고 이 원 위를 지나는 점을 제가 하나 x, y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중심을 a라고 하고 움직이는 점 p라고 하면은 뭐예요? p라고 하면 뭐야? AP 벡터의 크기는 어쨌든 항상 3이네. P점이 여기 있어도 AP 벡터의 크기는 3이네. P점이 여기 있어도 AP 벡터의 크기는 3이네. 이게 끝이에요. AP 벡터의 크기는 3이다. 끝이에요 이게. 벡터를 이용한 거거든요. 자 그럼 쌤,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오나요? 다시 한번 할게요. AP 벡터의 크기? AP 벡터 뭐라고 쓸 거야? P에서 A를 빼자. OP에서 OA를 빼자. 3, 마이너스 1을 빼자. X 마3, y 플러스 2라는 벡터가 나오겠다. AP 벡터가. 그렇지. 좌표 길이 뺐으니까. 종점 좌표에 수점 좌표 뺐으니까. 네, 이게 크기가 3이에요. 벡터는. 크기 어떻게 해? 맨날 하다 보잖아. 루트 씌우는 게 3이다. 제곱하면 9다. 끝났네. 됐습니까? 이거 원방 나왔잖아요. 이렇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중심으로부터 P점까지 찍는 벡터의 크기가 항상 3이다. 이게 서술형이라면 얘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서술형은 안 내시겠지만 안 낼 거예요. 기하. 내놔. 물어보세요. 네. 니네가 이번 기하 수업 열받게 했으면 내는 거죠. 네. 주가지. 반답은 있는데 서술형은 모르겠어요. 네, 이게 AP 벡터의 크기는 항상 3이구나. 방향은 몰라도 크기는 확실히 3이죠. 네, 끝났습니다. 자, 숙제는 63번까지인데 이번 숙제는 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 거보다 약간 더 걸릴 수도. 수고하셨습니다. 집에 갑시다. 저거는
네? 하나 상영이 거고요. 정현이를 줘야 되는데. 상영이 갖다 줄 사람은 누구야? 영어 학교에 줘야 돼. 그래. 뭐 상영이 갖다 줘. 야 맞다. 이거 정답이 없네. 어떻게 그 뒤에 있다. 정답 맨 뒤에 있다. 안 갔었네. 예? 지인아 오늘도 오케이. 태영이는 지금 어떻게? 걸어도 돼? 조심히 가. 알았지? 나머지는